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시작해 보면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의 순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에 제가 그 퀀트의 정석이라는 패키지를 지금 이제 팔고 있었는데 저도 그 실물을 오늘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언박싱 같은 거 이런 거 좀 하고요. 그거를 한 다음에 이제 4월 계절성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11월 4월이 끝나가는데 재밌는 게 4월이 수익률이 보통 가장 높거든요. 4월 얘기를 좀 기대하셨을 테니까 그거부터 할게요. 그냥 그거 하겠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행사로 이거 그 퀀트의 정석 스터디 뭐야 이게 퀀트의 정석 이거를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세련되진 않았지만 뜯었습니다. 뭐야? 이 안에 이게 뭐야? 이게 보세요. 이런 게 있네요. 네. 이거는요 여기 직원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선물이래요. 여러분들 이거 없어요? 아이고 여기 선물도 있네요. 인격과 지성 모든 것을 겸비한 남자 제 인생 롤모델 강원국 대표님 함께 즐겨라고 어떤 훌륭하신 분이 네, 감동적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돈봉투처럼 보이는데 두근두근 아이고 돈은 아니네. 돈은 아닌데요. 이건 뭐야 이거? 이거는 그냥 이제 그 그림이 들어있는 이제 우편 카드입니다. 제가 손편지를 안 쓰긴 하지만 이제 쓰라고 이렇게 주셨네요. 이게 좋네. 이렇게 이거 돈봉투가 아니었네요. 안타깝다. 이게 패키지인데 그러니까 되게 무겁네요. 이거 뭐야? 이거 마이 갓. 여기서도 이제 저한테 이제 땡큐 이제 I love you 하는 이제 글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제 감동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열어보죠. 내용을. 자,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퀀트의 정석.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내용이 뭐야? 그렇지. 20만 해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황금장 요번에 잘 나갑시다. 우리 돈 봅시다. 오 이제 이런 내용이 여기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 또 이제 펜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펜이 하나 있고요. 펜.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디지털로 이제 USB로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이제 요거를 틀어보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가가지고 틀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퀀트의 정석 1권이 있습니다. 1권 내용이 뭐니? 여기 보면 이제 자산 배분이 어쩌고 그리고 이제 단어 같은 거 나오고 이제 투자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자산 배분을 왜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쫙 한번 나오고요. 요 내용을 이제 USB로 다시 한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하나 있고 퀀트 정석 2는 뭐니? 2는 뭐 개별주 투자 있지, 그죠? 이제 그렇죠. 여기 보면은 개별주 투자 얘기가 이제 쫙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뭐 PSR 나오고 질문 같은 것도 나오고 답변도 나오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보니까 이 밑에 또 뭐 깔려 있는 게 있네. 이게 깔려 있는 게 있는데 와우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다이어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 다이어리를 보니까 이제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 일지 뭐 이제 이런 것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한마디로 너 이제 어떻게 투자했니? 뭐 잘하고 있니? 무슨 전략 쓰고 있니?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직접 여기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텀블러가 하나 있거든요. 텀블러. 여기 보니까 텀블러에 내 그림도 있어요. 이렇게 그림도 있고 이거를 여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가? 눌러? 뭘 눌러? 잠깐만. 내리시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됐죠? 오케이. 네, 너무 간단하네요, 이거. 좋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이 언박싱 행사는 요거를 얼추 이제 맞추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4월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4월이거든요. 우리 끝까지 수익을 뽑아 먹어야 됩니다. 뽑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올해가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계절성이라는 게 이제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 맞았어요, 보니까. 근데 올해는 다 맞아요, 지금 보니까. 되게 신기하게. 왜냐면은 1월에 보통 많이 오르거든요. 올랐어. 그리고 1월에 왕창 오르면 보통 2월에 좀 횡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3월 초에 되게 이상한 거 많았잖아요. 무슨 은행이 망하고 그래가지고 3월 조졌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냥 진짜 3월 14일에 바닥을 치고 그 후부터 신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진짜 이 계절성이 왜 이렇게 잘 맞지? 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계절성이 맞을 가능성이 원래 꽤 있기 때문에 이제 계절성이 통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올해 계절성이 좀 잘 맞는 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맞고 있으니까 뭐 4월에도 굳이 안 맞을 이유가 없잖아 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라이브를 하게 되었는데, 뭐 이거는 너무 말씀드렸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주식을 가진 자가 3, 4월에 배당금을 받습니다. 근데 한국 시가총액이 2,0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배당 수익률이 1.5%라고 하면은 그 한 30조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3월, 4월에요. 왜 아마 주식 가지신 분들은 지금 아마 뭐 주주총회 한다고 막 그 편지 같은 거 많이 올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미친 기업은 저한테 막 4번이나 그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걔도 컨트라는 사람이거든요. 야, 우리 집에는 어떤 이사가 찾아왔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도 그 똑같은 사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A 회사야? 그러니까 A 회사 맞아 해가지고 하하하 했죠. 근데 왜냐면 우리 둘 다 어차피 같은 퀀트 투자 소형주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주주총회를 하고 하면서 한 30조 원 정도가 주주들한테 배당이 됩니다. 3, 4월에.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현금으로 가져가 있고 일부는 딴 데 투자가 될 것이고 일부는 다시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올 건데, 일단 그 돈이 상당하죠 사실. 왜냐면 이게 30조 원에서 10조 원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꽤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게 계절성 패턴이 올해는 거의 매번 맞았습니다. 작년 3월부터 제가 매월 이렇게 계절성 패턴을 올리고 있는데 작년 3월부터 한 8번 정도가 맞았고 4번이 틀리고 1번이 반반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4월 같은 경우는 보통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최고의 한 달입니다. 이제 요게 2000년부터 2022년 4월 평균 수익인데, 보시다시피 보통 코스피는 4월에 쫙쫙쫙쫙 오르다가 마지막 줄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보통은 4월 23일까지는 5% 정도 오르다가 그 후에 훅 떨어지는데, 참고로 올해는 4월 13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21일날 팔아야 될 겁니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 실전 경험과 일치를 한데 22년 같은 경우는 많이 달랐어요. 이게 정상적으로는 이게 22년에 4월에 장이 이렇게 올랐어야 됐는데 작년에는 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주황색이었거든요. 빌빌빌빌 거리다가 그래도 겨우겨우 꾸역꾸역 21일까지는 어떻게 버티다가 그 후에 마지막 주에 다시 나락으로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나와요. 자, 이게 그 4월에 그 장이 원래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좋을 경우에는 그 향후에 다시 그 오는 5월, 10월의 수익이 어땠는가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4월 수익률이 망하잖아요. 4월 수익률이 망하면은 그 후에 5월, 10월 수익률이 굉장히 처참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뭐냐 하면은, 자, 만약에 4월에 요번에 그 장이 안 좋다고 하면요, 절대로 5월, 10월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2005년 같은 경우 예외가 있는데, 근데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4월 딱 보고 야 4월이 원래 최고의 한 달인데 이때 코스피 개떡같이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5월, 10월 진짜 거의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반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4월이 진짜 좋을 경우 5월, 10월에 펄로업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4월 수익이 진짜 좋잖아요. 4월 수익이 진짜 좋으면은 그 후에 5월, 10월에도 수익이 꽤 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지표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당연히 모르죠. 지금 4월이 이제 어느 정도 잘 나올지. 평균이 5%니까 평균보다 월등히 많이 나온 경우에는 그 후에 5월, 10월에도 팔로우업 투자가 꽤 잘 됐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4월 수익이 어중간하게 좋은 경우에는 그 후에 5월, 10월에는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봐가지고 4월에 진짜 장이 많이 오른다. 10% 이상 올랐다라고 하면 한 달에, 그러면은 그때는 5월, 10월에도 투자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좋은 그 정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4월에 쫙쫙쫙쫙 한 6% 정도 오르다가 마지막 주에 꼬꾸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코스피와 얼추 비슷한 모습입니다. 저도 지금 18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늘 똑같은 현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3, 4월에 돈을 신나게 벌다가 4월 마지막 주에 꼬꾸라지는 모습을 제가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요, 코스닥이 원래 이렇게 쫙쫙쫙 올라줬어야 됐는데 이놈이 안 오르고 작년에 보시다시피 빌빌거리다가 21일까지 꾸역꾸역 버티다가 또 마지막 열흘 동안에 이제 빅 엿을 보이는 거를 보여줬죠. 이렇게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 자, 그래서 이것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4월에 코스닥이 최근 20년 동안에 손실이 난 게 딱 7번이더라고요. 딱 7번이었는데 그 7번 중에서
여기서 이제 손실이 크게 났으면은 그 다음 5월, 10월 수익률도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1998년에 4월에 코스닥이 12% 떨어졌거든요. 그 후에 5월, 10월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29%였고 그 2002년에는 4월에 코스닥이 20% 떨어진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그 5월, 10월에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 34%였고 야 여기 이거 끔찍하다. 2000년 같은 경우는요. 4월이 코스닥이 완전히 개떡이었잖아요. 마이너스 28%였는데 그 후에 놀랍게도 5월, 10월에 추가로 53%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4월 수익이 중요해요. 4월 수익이 원래 잘 나와야 되는데 이 4월 수익이 개판이다 하면은 절대로 그 다음 5월, 10월에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야, 4월에 내가 투자를 제대로 했어. 근데 망했어. 그럼 5기로 내가 이제 그 본전 만회 때문에 야, 나 5월, 10월 주식에서 가져갈래 하면은 큰일 난다 이겁니다. 4월이 망하면은 5월, 10월은 더 크게 망한다.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해봤어요. 이제 4월에 코스닥 수익이 굉장히 좋을 경우에 그 다음 5월, 10월의 수익이 어땠는가? 코스닥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4월의 수익이 매우 좋아도 그 다음 5월, 10월의 수익은 그저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4월의 수익이 좋다 하더라도 5월, 10월에 좋아질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파는 것이 좀 더 유리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이게 3월 지금 패턴 진행 중이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찍어가지고 21일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오늘 또 1%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놀랍게도 올해 3월에 그 장이 패턴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3월에는 보통은 초반에 좀 상승하다가 중반까지 꼬꾸라졌다가 10월부터 오르는 것이 원래 코스피의 정석이거든요. 올해 아주 진짜 희한하게도 거의 똑같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게 주황색이 올해거든요. 3월에 초반에 좀 올랐다가 꼬꾸라졌다가 14일을 기점으로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고 이제 뭐 이런 거를 자주 경험하니까 소름이 끼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처음 봤으면 소름이 좀 끼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3월에 장이 계절성 패턴과 거의 똑같이 움직였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얼추 비슷한데 이제 코스닥도 3월에 보통 초반에 좀 상승하다가 중반에 비실거리다가 이제 보통 코스닥은 조금 더 후에 18일에 보통 반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 올해는 고맙게도 코스피와 똑같이 14일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얘도 이번 달에 초반 상승, 중반 하락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반부터 반등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되게 기저성이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4월에도 뭐 안 맞을 이유가 있어? 라고 지금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좌성 연구는 기속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4월은 보통 한 23일까지 크게 상승을 하고 마지막 주에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4월 20일에 매도각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도 이제 10년 동안에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보통 3, 4월에 돈을 많이 벌다가 마지막 주에 꾸꾸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4월 수익이 엄청 높으면은 5월, 10월에 일부 재투자하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4월 수익이 별로였을 경우에는 5월, 10월에 무조건 도망쳐라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4월 수익과 상관없이 5월, 10월이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이게 제가 단순한 전략 하나 만들어 봤는데 코스닥에 11월, 4월엔 지수에 투자하고 5월, 10월에 인버스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연봉이 15%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략을 좀 더 세련화해가지고 전략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할투해서 선보일 것 같습니다. 네.